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8, 5.18, 일요일이고요. 예, 일요일 밤 10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영상, 주말 시황이긴 한데, 네, 뭐 주말이니까 여기저기 좀 다니고, 네, 약속도 있고, 그래서 돌아와서 초저녁에 좀 찍으려고 봤더니, 오늘 대선 토론회 했죠? 1차. 네. 그래서 일단 4명의 후보가 토론하는 걸 좀 보고 영상을 찍느라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2시간 정도 했죠? 8시부터 한 10시까지. 네.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네. 확실히 비호감인 애가 비호감인 이유가 있더군요. 네. 이제 만 40된 친구가 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뭐 다른 데서 조금씩 발언하는 거는 뭐 보긴 했는데 별로 관심을 두진 않았는데 오늘 토론하는 걸 보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어쨌든 오늘 토론에서 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패자는 확실하다. 예, 비호감 조금 더 늘었을 것이다. 예. 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 40 부근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정도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는 게 그냥 살아오진 않죠. 아무리 뭐 전문 분야나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쪽은 아니지만 우린 몸으로 느껴온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어, 오늘 시황 한번 살펴보고, 시장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이제 이 라인, 목요일 날 살짝 들여 밟았다가 금요일은 그냥 위에 있죠. 네, 네, 이렇게 올라가서 요 위에서만 놀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위로 쭉쭉 뻗을래, 뻗는다거나 아래로 쭉쭉 빠지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이런 날은 수익 내기 힘든 날이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시황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에 별로 좋지가 않았고 수익이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금요일은 조금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상황들이 좀 있다. 네, 거래대금 보시면 뭐 이 정도죠. 1000억대. 그래서 그렇게 뭐 활발한 시장이 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느 뭐 금요일이라고 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꾸준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 대신에 금요일에는 이제 금요일이나 어떤 휴일을 앞에 둔 네, 또 연휴가 길거나 이런 때는 조금 투자 심리가 약간 다운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시장이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미리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맨날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앞으로 연휴가 길다 싶으면 그 전에 네, 반짝 뭘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매주 금요일은 조금 약한 모습들이 예, 나오는 경향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일봉 보시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네. 지금은 뭐, 이 동네, 예, 정고점이 있는 요 동네로 가느냐, 아니면 좀 쉬느냐, 뭐, 이런 건데, 음, 여기서 굳이 떨어지지 않은 거 보면은, 뭐, 갈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예. 하지만, 네. 어느 쪽도 확실한 건 없다. 늘 그렇지만 시장은, 예, 열이 박빙, 항상 얇은 얼음을 밟는 심정으로 돼야 돼.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지는 말자. 신중은 기하되, 예, 신중은 기하되 너무 시장을 어렵게 볼 필요도 없다. 이런 겁니다. 뭐, 해외 시장이,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제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만 뚫으면, 네, 요 동네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가가 356.48입니다. 356.48. 이 앞에도 355.8, 356.48이, 예, 정고점 되겠습니다. 여기죠. 356.48. 그래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요번에 이거 어떻게 됐든 간에 뚫는 모습이 좀 보이면 다시 좀 밀리더라도 다시 재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기서 어떤 쌍바닥이라거나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지는 않은 채로 그냥 뭐 그냥 계속 일직선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뭐 V자 반등의 경우에 그런 경향이 있죠. V자 반등 내려와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뭔가를 만들고 돌파해서 가는,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만드는 게 여기서 만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뭘 만드는 경우, 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거의 그 V자 반등 가까운 형태로 가고는 있다. 어쨌든 뭐 우리는 뭐 시장에서 신호 나오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200 차트로 보는 거는 뭐 요 정도만 보고요. 잠깐 옵션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예, 뭐 잠깐 환율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5분봉 차트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고요. 지금 이제 1,400원대 가깝게 다시 올라왔었죠. 여기 뭐 이런 데서 저항받고 비슷한 데니까 요 근처 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밀리고 뭐 다시 올라가서 여길 터치하고 내려올지 아니면 뭐 그냥 밀릴지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올라가려면 여길 돌파해야 가겠죠. 그래서 다음 목표가 된다면 여기 정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건 돌파하고 오를 때 얘기죠. 못 오르고 여기서 빌빌거리다 내려오면은 다시 뭐 이런 동네로 가게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작게 봤을 때 그렇고요.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예. 조금 크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걸로 하자. 예.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네, 헤드앤숄더였죠.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예,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 네, 그 다음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은 또 이런 동네, 꼭지점이 있는 동네. 아니면 뭐 요런데, 아니면 여기 이런 동네 가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반면에 여기서 어떻게 됐든 꾸역꾸역 올라와서 여기도 돌파하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돌파를 한다면, 예, 헤드앤숄더가 보이는 요 동네를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건 뭐 나중에 차트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죠.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예, 지금은 아직 보이진 않지만,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여기 돌파를 하면. 그러면 저 멀리 또 다음엔 여기를 향해서 올라갈 텐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억지로 버티는 곳을, 예, 뚫리면 내려간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이런 데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1302원대까지도. 작년, 네, 작년 9월 말 정도 됩니다. 작년 9월 말. 네,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 네. 여기도 이렇게 치고, 예, 갔으니까, 이런 동네까지는 네,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은. 뭐 여기 내려온 다음에 반등해서 또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죠. 예. 네, 우리 환율은 뭐 700원, 800원대 이런 때도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있었죠. 이 동네 667원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네. 여기 IMF 직전에 97년도 IMF 전에 700원, 800원대까지 이런 동네까지도 있었고 IMF 이후에 이제 쭉 솟았다가 어떻게든 극복을 해내고 다시 이런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게 900원대까지 내려왔죠. 이런 데 내려와도 뭐 큰 상관없습니다. 이런 데까지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는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는 게 좋죠. 뭐든지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는 게 좋고 하니까 뭐 이런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천천히 예,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천천히 내려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도 한번 쉬어주고 조금 올랐다가 이걸로 해야 되겠다. 네. 내려오더라도 천천히 걸릴 때 저항 지지 받을 때에서 지지 받았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받았다가 또 받았다가 또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환율이 움직이면 천천히 그러면 뭐 좋은 거죠. 급등 급락은 좋지 않습니다. 예. 우리 경제 IMF 시대에 환율의 변동이 이렇게 급등을 한 거. 경제가 안 좋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측 불가. 앞으로 이 불안감,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주 강했던 그런 때들입니다. 네, 그래서 내려오는 것도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게 좋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요.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갔어야 되죠. 천천히. 그러면 환율이 계속 우리 경제가 안 좋네. 경쟁력이 떨어지네. 원화 가치가 떨어지네.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을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서서히 다시 돌아오는 게 원래는 좋은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환율 얘기 조금 했습니다. 15분봉 아까 보셨지만은 작게 보면
네, 이렇게 우리 작은 구간에서만 보면 이렇게 앞에 여기서 여기쯤에서 이제 저항 좀 받았나 보다. 뚫으면 여기까지 가겠다. 근데 아래로 뚫으면 어떻게 되지? 해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그동안 대롱대롱은 아니고 지지를 받았다가 이거 뚫리면 다음 단계로 내려가겠는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빨리 여기부터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고 요거부터 돌파해서 여기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이게 헤드앤숄더란 말이죠. 헤드앤숄더는 어떻습니까? 예, 헤드앤숄더는 기본적으로는 하락을 나타내는 지표이긴 한데 이게 뚫려버리면 반대쪽으로 확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거 뚫리면 저 아래로 또 흐를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환율이 위쪽으로 가려면 얘네들부터 뚫어야 된다. 얘네들부터 뚫어야 된다. 얘네들 근데 안 뚫리길 바란다. 예, 뚫리면 저 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뚫리지 말고 그냥 슬금슬금 빠져라. 그런 기대를 좀 합니다. 환율이 빠지면 주가는 예, 오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얘기, 환율 얘기 조금 했고요. 이제 금요일 날 옵션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거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뭐 전일 저점, 네, 여기 닿았죠. 풋에서 먼저 전일 저점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얘 말고 얘 좀 비싸니까 뭐 월요일이 당장 만기일인데 이거 너무 비싸니까 뭐 다음 단계에 하나 좀 사서 넣어놨는데 예,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사는 겁니다. 여기니까 동시간대 네, 요 동네쯤 됩니다. 요 동네. 근데 이게 더블을 못 갔죠. 0.5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그러면 0.9에서 1.0은 넘어가까지는 와야 되는데 못 왔죠. 못 왔습니다. 그런 동안에 예, 콜이 예, 전일 저점에 닿았죠. 그래서 요 시간대에서 얘를 넣고 기다렸는데 얘도 여기서 요만큼 가고 그러니까 요 시간대에 예, 얘도 그냥 여기서 요만큼만 딸랑 가고 이게 빠진 거죠. 나중에 가긴 갔습니다만 어쨌든 요렇게만 갔다가 도로 빠지는 바람에 얘도 더블이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던졌는데 더블 못 가고 다시 빠지고 얘도 여기서 던졌는데 더블 못 가고 빠지고 예. 그래서 뭐 했다? 예. 뭐 했다? 예.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는데 뭐 금요일이고 해서 예. 이런 동네에 와서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다시 저점 라인 그어놨더니 여기 터치하길래 이 동네쯤에서 추가로 조금 더 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 동네 왔죠. 네, 이 동네 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넣고 많이는 안 넣습니다. 예, 조금 넣고 가면 가고 말면 말자 이렇게 해서 던져놨습니다. 예, 그런 정도입니다. 예. 뭐 이거는 얘들은 지금 현재 이 가격대하고 비슷하죠. 350.45가 종가이기 때문에 뭐 물론 얘는 뭐 완전 더블은 아니지만 더블 비슷하게 갔을 때 정리를 했죠. 예. 얘는 못 가서 못 했습니다. 결국엔 네. 뭐 번 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이었다. 이런 거고요. 예,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그냥 다 했다. 그렇죠?
저점 매매, 예.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그 패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저점 매매, 전일 저점, 당일 저점, 네, 이런 것들만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뭐 완전 더블은 아니지만 더블 비슷하게 갔으니까 얘들이 얘보다는 얘는 딱 더블이 넘었죠. 예. 여기서 들어간 거는 완전 더블은 안 됐다. 조금 모자랐다.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서 뭐 수익이 났다고 해도 여기서 들어간 것들은 시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뭐, 뭐 손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져보면 없다. 대신에 얘들은 시장에 남아 있다. 물론 뭐 마지막으로 종가 베팅을 조금 할 수는 있었습니다. 얘를. 여기서 그래도 벌은 건 있으니까. 근데 뭐 콜에서 좀 따고 풋에서 뭐 팔지는 않았으니까 완전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예, 서류상으로 마이너스는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이쪽에서 좀 정리를 하고 예, 막판에 이제 종가 베팅 조금 해놓고 말았습니다만 뭐 내일 시장이 또 뭐 활발하게 안 움직이면 이제 둘 다 아웃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하고 금요일은 그렇게 보냈다. 큰 욕심 없이 예, 전체적으로 뭐 번 것도 없고 뭐 잃은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태로 해놓고 끝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예, 제가 좀 전에 얘도 그냥 오버를 하고 얘도 종가 베팅을 좀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52.5의 콜과 347.5의 풋을 굳이 정리 안 하고 예, 얘는 시장에 남겨놓고 얘는 종가 베팅 좀 해놓고 했다. 왜 그랬느냐? 뭐 위클리 옵션이기 때문에 뭐 월요일 날 시장이 잘 안 움직이거나 월요일 날 시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양쪽 다 개파락해서 시작합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가격대가 지금 코스피 200 종가가 350.45예요. 350.45. 350을 중심으로 해서 콜은 위쪽으로 한 칸, 풋은 아래쪽으로 한 칸. 예. 그래서 좀 시장에 남겨둘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녀석들이라 얘들은 그냥 던져놓은 셈이다.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심정으로. 예. 시장은 어떻습니까? 6월물 콜은 이 동네에서 목요일 날 이렇게 움직였다가 금요일에는 별로 안 움직였죠. 하지만 이 지지선 위에 쪽에서 놀고 있고 풋은 어떻습니까? 풋 여기서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 위치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얘도 그나마 여기를 뚫지 않고 이 저점을 뚫지 않고 이 위에서 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뚫고 요 동네를 뚫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목표가 여기쯤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도 이 지지선을 뚫지 않고 다시 그 위로 목요일날 살짝 뚫었지만은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여기까지 다시 재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재도전 혹은 이걸 뚫고 올라가서 요 동네까지 가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긴 하지만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오버는 한번 좀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으로 양쪽 뭐 가격도 비슷하죠? 종가상. 네. 그래서 그렇게 던져놓고 월요일을 바라본다. 금요일에도 우리가 원하는 그 7가지 패턴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저점 매수, 저점 매수죠. 저점 매수. 전일 저점, 당일 저점. 얘는 전일 저점, 네, 당일 저점. 요런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여기도 다시 그어놨는데, 일로 내려오진 않았으니까 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들어갔는데, 다시 내려오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내려왔으니까 안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뭐, 금요일이고 시장 투자 심리가 좀 약한 날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겁니다. 하다 보면, 예,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겠고,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결과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날이 조금 더 많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예, 좋은 모양이 나온다면, 우리가 다루어온 그 7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강 패턴이죠. 예, 급등 패턴입니다. 나온다면, 네, 그대로 몸을 실어서 쭉쭉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깜빡하고 못 봤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가고 있더라. 그럼 뭐 여기서 사놓은 거 땡큐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팔은 이유는, 네, 여기 뭐 전 정고점 비슷하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우리가 원하는 패턴은 아니죠. 쌍바닥처럼 보이지만 뾰족한 바닥의 쌍바닥은, 예, 우리가 바라는 패턴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생각나실 때마다 그 패턴 관련해서는 한번 예전 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예, 영상 제목에 날짜 있고 다른 거 다 똑같고 뒤에 이제 패턴 이렇게 제가 영문으로 써놨으니까요. 패턴스, 예,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제목이 있는 거는 그 6개 패턴까지만 있을 겁니다. 7번째는 좀 나중에 따로 발생해서 정리를 따로 했죠.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제가 그거 써놨나 모르겠네요. 7번 뭐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생각난 김에 오늘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예.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죠. 예,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더 떨어져 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돌파하니까 여기를 돌파하더니 그 다음에 날아가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7번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체크 포인트는 이제 요게 있어야 되고, 네, 날아가더라. 체크 포인트는 뭐냐?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요렇게 요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빠져야 되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를 돌파할 때, 예, 이 동네에 왔을 때가 여기를 돌파할 때가 이제 진입 신호 되겠죠. 예. 물론 성질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놀 때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돌아올 때 요 동네 비슷하게 올라왔으면 여기서 좀 먼저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할 매수로. 2차 진입은 여기서 할 거 생각하고 1차 진입 이런 데서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7번째 패턴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외우려고 한 건 아니고, 어, 네. 그래서 그 패턴에 관련된 거 제목에 써 있으니까 나머지 6개는 그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 7번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말, 네, 날씨가
어제는 안 좋았고, 오늘은 좀 괜찮았죠. 예, 오늘은 괜찮았고, 저도, 예, 전망 좋은 곳에 한번 가서 조금 자연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니까, 예, 그 전에, 잠들기 전에 잠깐 내일에 대한 생각 조금만 해보시라고 영상 올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남은 주말밤 잘 보내시고요. 푹 쉬시고, 내일부터 또 한 주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